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방송 시간이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침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용산에 있는 그 삼각지죠. 삼각지 1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전쟁기념관이 있죠. 대통령실 건너편에. 여기에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에서 부정선거 권리대가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4월 10일 날 선거 이후에 11일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댓글에 오늘 그런 행사가 있다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제가 아끼는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 행사에 참여할 건데 교수님도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겠다 해서 오늘 참석을 해봤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2시부터 행사를 하는데 3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막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표와 또 인사도 나누고 또 민경욱 후보하고는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손짓으로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인사하시는 분 중에 일본에서 제 방송을 보시고 오늘 아침 오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제 서울에 오셨다. 온 이유는 이 권리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제가 포옹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연세가 좀 지긋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정말 진정어린 애국자라고 하면서 포옹을 했는데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야, 오늘 참석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메이저 언론에서 한 군데도 오지 않았고 방송사도 온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알 겁니다. 우선 왜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국민들이 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투표 분석, 충청남도, 공주, 부여, 청량 이쪽 지역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후보, 국민의힘은 정진석 후보인데요. 박수현 후보는 19대 때 국회의원을 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 소통 수석을 했지요.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잔뼈가 굵은 오래된 그러한 인사지요. 또한 정진석 의원은 16대, 17대 그리고 18대 아니고 19대, 20대, 21대 5선 의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당선됐으면 6선이죠. 6선이면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국회의장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력을 갖게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박수현 후보가 됐습니다. 박수현 후보가요, 공주, 부여, 청량입니다. 공주 33,456표, 부여 19,692표, 청량 9,487표. 정진석 후보는 공주에서 33,350표, 부여에서 19,298표, 청량에선 12,207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후보가 합계 62,635표, 정진석 후보가 59,855표로 해서 즉 그 박수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780표로 이겼다,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진석 후보가 10,000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1400표 가까이 이겼습니다. 자, 저는 정진석 후보가 과연 이 내용을 알겠죠. 알면서도 침묵을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비겁한 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정치 활동을 하면서 20년 이상을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설마 모르겠습니까? 진실로 이겼다면 당연히 선거소송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당선이 진짜로 부정선거 아니고 했다면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에서 108석을 얻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의힘 많이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진석 후보가 낙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겼어요. 아마 정진석 후보도 이 내용을 알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 아마 국민의힘에서 야,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많은 낙선자들이 선거소송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걸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도 잡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있으니까 뭐 살아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벌을 받을 겁니다. 하늘이 알 거예요. 하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 후보가 40,000표 이상을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후보 더불어민주당에다가요,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진짜 유권자들이 투표한 수 3표에 1표씩을 가짜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 그리고 뭐 다른 타 지역, 여기는 충남, 여기 공주, 부여는요 4표가 진짜입니다. 4표에 1표를 더해 주었습니다. 1표를. 가짜 투표. 가짜 유령 숫자를 1표씩을 더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죠. 부산에는 아무래도 여당, 국민의힘이 좀 강세 아닙니까? 이런 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5표에다가 1표씩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별, 후보자별, 그 후보자들의 성향별에 따라서 몇 표를, 가짜 표를 집어넣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나 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나머지 생략합니다. 2 후보만 하겠습니다. 공주시 유구읍입니다. 자, 뭐 관내 사전 투표, 뭐
국외 부재자 투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했습니다. 자, 유구읍입니다. 유구읍 4번이 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1668표입니다. 정진석 후보가 2534표. 그리고 이제 고주환 후보가 있는데 이거 빼겠습니다. 할까요? 그냥 여기 고주환 무소속. 계산은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37표. 37표. 자, 사전 관내입니다. 유구읍 사전 관내. 그러니까 5일날 6일날 한 투표 사전 관내가 822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907표를 얻었고 고주환 후보가 10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739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개에서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사전 관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당일 투표는 계산 합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직접 제가 계산을 다 했어요.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4월 10일 날 한 투표수가 되겠습니다. 당일 투표는 846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1627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고주환 후보가 27표를 얻어가지고 합계 2500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급에서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안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거예요. 다 그 유급에서 당일 투표한 거를 다 제가 더한 거예요. 이게 더한 겁니다. 내가 더한 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소개는 필요 없고요. 요 사전 관내 822표가 이게 가짜 숫자라는 거야, 이게. 예.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여기에 가짜 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짜 표는 어떻게 포함되느냐, 이 계산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에서 선거인수가 있습니다. 선거인수. 유급에서 선거인수,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인수가 얼마냐? 1750명 됐습니다. 1750명. 선거인수가. 선거인수가 유급에서 선거를 할 사람이 총 175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22명이 했고 907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쵸? 822, 907, 여봐요. 선거인수가 1750명인데요. 1739명이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822명 속에는 유령 투표자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4명당 4명이 진짜 4명 할 때 1명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선거인수에서 4명은 진짜 표고 1명은 가짜 표니까 5표 속에는 가짜 표가 1표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곱하기 5분의 1로 하면 돼요. 곱하기 5분의 1. 아니면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왜 5 하느냐? 4명은 진짜 투표한 사람이고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짜 투표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350명입니다. 350명. 350명이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박수현 후보가 얻은 822표에서 350표를 빼게 되면은 얼마를 얻었느냐? 822표에서 가짜표 350표를 빼니까 진짜로 얻은 숫자는 472표가 되는 겁니다. 472표.
472표. 그러면 잘 보세요. 진짜 472표 플러스 907표 플러스 10표를 더하면 얼마냐? 1389표가 진짜입니다.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예요. 자, 그러면 822표를 얻었을 때는 몇 프로냐? 47.26%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52.5%. 그래도 이겼죠. 정진석 후보가 이겼어요. 가짜 투표를 넣은 상태에서 이겼어요. 빼니까 엄청나게 이긴 거죠. 자, 그러면 52.5가 나오고 얘는 47.16이 나왔는데 진짜 할 때는 몇 표냐? 472표일 때는 33.9%가 나옵니다. 33.9%.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65.29%예요. 정진석 후보가 65.29%를 얻었다고요. 이게 진짜라고. 그리고 박수현 후보는 33.9%를 얻었는데 47.26%를 얻은 것으로 가짜표를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그러면 당일 투표는 진짜거든요. 진짜. 퍼센트를 구해보니까 33.84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33.9가 나왔잖아요. 박수현. 당일 투표 얼마 나왔어요? 33.84가 나왔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몇 프로가 나왔느냐? 65.08입니다. 65.08.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응? 사전투표나 당일투표 퍼센트가 65대 29, 65대 08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추적을 하니까, 아, 4표당 1표를 넣었구나. 원래는 472표를 얻었는데 마치 350표를 가짜 투표를 넣어서 822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 9, 읍에서 사전투표에서 정진석 후보가 얼마 이겼느냐? 435표 승. 그리고 당일 투표는 781표 승. 이렇게 6, 9, 읍 한 선거구에서만 무려 사전에서 435표 승, 781표 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벌써 1216표를 6읍에서 이겼습니다. 결론. 지금 조사해보면 당일 투표는요, 다 모든 대한민국의 후보들 보면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많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앞섭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전투표한 수보다 당일 투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이기면 사전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조사한 게 당일 투표 퍼센트를 계산하면 아, 이거는 부정선거 했구나.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3표당 1표냐, 4표당 1표냐, 5표당 1표냐, 가짜투표. 이거는 숫자를 계산해보면 역추적하면 금방 나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4.10 부정선거했다. 지난 21대에도 21대 4.15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설마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4.10 선거를 끝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전파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네, 이거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진짜 밝혀내야 합니다. 아마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크나큰 인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식자층,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인 중에서 특별히 글을 많이 칼럼을 쓰시는 대기자님들, 논객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가 뭡니까? 권력을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그렇죠. 권력과 물질을, 그런 탐욕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부정선거 밝혀질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대한민국 뿌리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하늘이 압니다. 하늘이. 그리고 정진석 이분 떨어졌으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셨죠. 큰 직책을 맡은 겁니다. 대통령님께 직언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선되고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 조용히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또 좋은 기회를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다리지는 않는지요? 벌 받습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3번 강조했죠. 저도 신문사에 칼럼을 쓸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란다 해서 제가 12가지를 제안했는데 마지막 12번째가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건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양씨, 김씨, 또 뭐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있습니다.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압승하고도 그 양씨, 양정철씨 인터뷰할 때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정의는 하늘에서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